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사람에게 이 아침은 낯섭니다. 회사도 없습니다. 정해진 일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은 여전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납니다. 은퇴 이후 남는 시간이 20년, 길게는 3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재취업 정보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만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많은 중장년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이후에 진짜 고민은 직장을 다시 구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이런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 된 어느 가장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조금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회사에 있고 가족들은 각자 바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다. 한국폴리텍대학 신수림 교수는 현장에서 만난 중장년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전합니다.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재취업이라고 하면 흔히 돈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일은 생계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 작은 역할이라도 맡고 있다는 안정감, 이런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이를 두고 은퇴 후 일자리를 생계이자 동시에 정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정체성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으로 나갈 곳이 있고 맡은 역할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주저하게 될까요? 신 교수는 흥미로운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자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조직의 역할을 해내느라 정작 자신의 강점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결심한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는 취업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남은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을 찾는 이유는 통장 잔고보다 삶의 리듬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이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지만 신수림 교수는 이 질문 자체가 순서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해 해도 덜 지치는 일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이 자주 부탁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직업으로 연결하려면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 이게 참 묘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해온 경우가 잘해온 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인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두 가지 극단을 오갑니다. 과거의 직무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쌓아온 경력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신 교수는 두 방법 모두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핵심은 경력을 직무명이 아니라 기능으로 다시 분해해보는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년간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를 했던 한 교육생이 있습니다. 퇴직 후 전기 내성 공사를 배우고 전기 안전관리 분야로 재취업했습니다. 연구원이 전기기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설비를 이해하는 능력, 품질을 관리해온 경험, 문제를 해결하던 습관, 이런 역량을 새로운 기술과 연결한 것입니다. 시설 관리를 오래 했던 또 다른 교육생 역시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부서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직업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쌓아온 경험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개별 사례가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력서보다 경험 목록표를 먼저 써보라고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결했던 문제, 다뤄본 도구, 반복해도 덜 힘들었던 업무, 협업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다 보면 흩어져 있던 경력이 하나의 역량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직업으로 설명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역량으로 설명해 오셨습니까? 이 차이가 은퇴 이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성패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능 단위로 다시 읽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교육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학습 속도는 젊은 세대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대신 몰입도와 책임감, 현장 이해도는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만이라 낯설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 교육 과정에서는 15명의 중장년 교육생이 함께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나란히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 도전을 함께 준비하며 완주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62세에 재교육을 시작한 교육생입니다. 전기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사,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하나씩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거친 뒤 지금은 국제학교 시설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정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도전을 반복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결과입니다. 신수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일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며 떠올려야 할 질문은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할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잘해왔을까? 이 질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은퇴한다면 지금까지의 경험 가운데 어떤 능력을 가장 먼저 다시 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이후 실제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자격증과 직무는 무엇인지 최신 현장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